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용접 6번째 시간이죠. 특수용접을 계속 해보겠는데요. 지금부터 배울 특수용접은 자세하게 안다기보다는 이게 이런 거구나 정도만 아셔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는 좀 자세한 것까지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가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제가 시험을 봐보면 저는 이제 특수용접 기능사 시작해서 용접 기능장까지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용접 기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험 봐보니까 용접 기사가 조금 필기가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이 특수용접 기능사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용접 기능사 마찬가지죠. 그 다음 좀 쉬운 게 용접 산업기사하고 용접 기능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용접 기능장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어렵게 안 내요. 그러니까. 그죠? 일단 9년의 경력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기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용접기사 취득하시고 현장 경험 4년 이상 있어야 되죠. 그러면 최소한 30은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현장에서 4년 정도 있었다면은 그리고 공부를 할 일이 필요밖에 없어요. 용접사가 뭐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막 달달달 외우고 이런 개념보다는 이게 이거구나 정도만 아시면은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득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플라즈마 용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용접은 플라즈마라는 초고온 기체인데요. 고체, 액체, 기체는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초고온 기체라는 거죠. 약 10,000도에서 30,000도 정도 되는 플라즈마 열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용접하는 쪽으로 분출시켜서 모재를 응용하여 용접하는 것을 플라즈마 아크 용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없지만 플라즈마 절단은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플라즈마 절단이나 용접 이거 보시면은 토치가 GTAW 티그 용접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일단 텅스텐 전극봉이 있어요. 이게 텅스텐 전극봉이 있는데 GTAW는 노즐이 이렇게 세라믹 노즐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노즐 끝에서 텅스텐 전극봉 끝에까지 약 10mm 정도 나오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보통 그냥 용접할 때 10mm면 적당한데요. 이면 비드 작업하고 그럴 때는 좀 더 안으로 밀어넣는 게 좋고요. 패스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빼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쨌든 그런데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텅스텐 전극봉을 밖으로 빼지 않아요. 안에 들어있어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좀 더 크죠. 근데 이제 텅스텐 전극봉이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전극봉을 둘러싸고 있는 노즐이 있어요. 노즐이 있고요. 이렇게 노즐이 쌓여져 있거든요. 쌓여져 있으면은 여기 모재라고 하면 이렇게 이쪽에 플라즈마 작동가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플라즈마 작동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호가스는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이제 엄청나게 고온의 열이 이걸 통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면 이렇게 이쁜 아가씨 허리처럼 이렇게 온몸 파였다가 다시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을 핀치 효과라고 합니다. 핀치 효과. 그러니까 뜨거운 초고온 기체인 플라즈마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이렇게 안으로 폭 파였다가 다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핀치 효과라고 하는데요. 플라즈마 용접은 이렇게 핀치 효과가 있어요. 또
그러면 일단 용가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네, 네,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온도가 약 10,000도씨에서요. 30,000도씨 정도에서 작업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용접할 때 만약에 개선을 만약에 이렇게 V온 개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뽕 나버리겠죠? 네, 이것도 마치 SAW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홈 가공을 하신 아이홈 맞대기 용접을 해야 됩니다. I형 맞대기 이음으로 단층 용접을 해야 돼요. 단층 용접은 또 뭐예요? 자, 이렇게 V용 같은 경우는 한 번 용접하고 또 용접하고 또 이렇게 여러 층을 용접하는 걸 다층 용접이라고 하고요. 한 번 용접하면 이렇게 싹 용접되는 거를 단층 용접이라고 그래요. 단층 용접을 하면 되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용접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뭘까요? 이거죠. 핀치 효과라는 거죠. 핀치 효과가 있다는 거. 청각된 전극봉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학을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책을 사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좀 정말 이거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폴리텍 대학이나 과학대학 아니면 기계공학과를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니 뭐 이거 하나 배우려고 거기까지 가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직업훈련 교사를 오래 했는데요. 그걸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학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해요. 뭐 어느 세월에 이걸 또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지. 먹고 살라고 지금 왔는데 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지도한 학생 중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나이가 이제 30 좀 넘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요새 이런 제도가 있어요. 중소기업에 가시면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중소기업에 가시면은 일단 그 청년이 39세까지인가요? 청년들 중에 청년을 몇 세까지라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소기업 가시면 청년층 중에 3년간 3년인지 2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3년인지 2년인지를 연속으로 근무하시면은 나라의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회사에서 일부 지원하고 본인도 조금 내요. 그래서 1,000,000원을 목돈을 일시불로 돌려주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중소기업의 정탁학에서 이거 허경영이라고 아실지 모르는데 본자 허경영 있잖아요. 뭐 내 눈을 바라봐. 이분이 이거 예전에 한번 했었죠.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가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예, 그게 제 기억으로 한 10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 나와서 하셨던 얘기인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허경영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참 놀랍죠. 이분은 사이비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또 현실화 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제도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다시 1년이 넘으신 분들인 걸 알고 있는데 1년이 넘으신 분들 중에 원하시면 야간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야간 대학을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5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50%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대신 학위를 받은 이후에는 회사에 제가 알기로는 5년을 알고 있는데 5년 이상을 의무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의무 근무를 5년인지 제가 5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회사 일을 근무를 마치고 야간에 가까운 대학 요새 많잖아요. 근무하시는 곳 가까운 곳에 대학을 가셔가지고 야간 대학을 다니는 거죠. 저 이거 학생들한테 많이 권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처음에 들어갈 땐 어떤 형태로 이 회사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회사에서 야간 대학을 가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이분은 용접사이지만 용접사이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이렇게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이분을 관리자로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관리자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용접도 할 줄 아는데 관리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잘 현실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저도 용접 이쪽 일을 많이 했는데요. 관리자 중에, 관리를 하시는 분 중에 용접 할 줄 아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왜 그러냐? 관리자는 이게 월급이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월급이 안 돼요. 근데 용접사들은 어때요?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게 누가 용접할 줄 아는데 관리자를 해요. 용접을 하고 말지. 그죠? 그까짓 거 좀, 갑질하고 그런 거 한번 받아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저씨, 용접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용접사가 뭐라 해요? 네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뭐, 여러 소리 안 해도 되거든요. 자신 있으면 자기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용접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또 막, 용접사 화내고 막, 네가 이 새끼야! 이래버리면은 또 말도 못해요. 그냥 눈만 끔뻑끔뻑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만큼 용접사가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자가 용접을 할 줄 알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용접사한테 아저씨 이거밖에 못해? 이거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많이 말했을 때 용접사가 네가 이 새끼야! 그러면 솔직히 이리 줘봐. 그래가지고 시범을 보여줄 수가 있죠. 아저씨 잘 봐.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꼼짝 못 하겠죠? 네.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용접도 할 줄 아는데 일단 학위가 있고요. 학위가 있고 또 기능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용접을 할 줄 알고 RT도 하고 이래 버리니까 좀 귀하죠. 말하자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거 굳이 아시고 싶으면 학위를 하라 해요. 근데 나이가 좀 많으신데 가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 조금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하게 하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야간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한다든지 아니면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학업을 해보고 싶다. 그것은 괜찮아요. 용접사가 됐을 때는 괜찮지만은 나는 용접사가 되기 위해서 학위를 좀 더 받고 싶다.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인하고 정말 심각하게 상의해 보세요. 일단 생활이 우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인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요. 사모님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모님들한테 눈밖에 나지 마시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용접만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배워볼 거는 일렉트로 슬랙 용접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배우는 이런 특수 용접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키워드 몇 개 외우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아까 플라즈마 용접 같은 경우 다음 설명하는 용접은 무엇일까요? 뭐뭐뭐인데 핀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플라즈마 용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때려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때려 맞추는 건 아니고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렉트로 슬랙 용접은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실제로 이만큼 두꺼운 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이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용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용접하려면 요거 용접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만한 거 용접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막 간격이 이렇게 막 벌어졌다. 그럼 티그 용접으로 이게 용접이 될까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용접 입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쉬워버리겠죠. 또 결함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 나온 거예요. 자, 일렉트로 슬랙 용접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전기 저항 용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전기 저항 용접은 또 뭘까요? 산넘어 산이죠. 전기 저항 용접은 뭐냐면 전기 용접은 아크를 일으켜서 아크의 열에 의해서 용융시켜서 용접하는 것은 전기 용접이잖아요. 전기 저항 용접은 전기 저항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 그럼 또 전기 저항열은 또 뭐예요?
네, 꼬리에 꿀을 물죠. 그럼 전기 저항열이란 건 뭐냐면 두 개의 막대기를 이렇게 환봉도 좋아요. 환봉도 좋고 막대기를 이거 일중에 전기 저항 용접 중에 한 개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를 걸고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렇게 물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만난 부분에서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겠죠? 네. 그때 콱 눌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들러붙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전기저항 용접이라는데 전기저항 용접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전기저항열을 죄송합니다. 전기저항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을 전기저항 용접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기저항열은 뭐냐? 전기저항열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산업기사 이상이 시험에 잘 나와요. 전기저항열을 추라고 한다면 0.24 I 제곱 R T입니다. 이거 전기저항열 구하는 시험이 가끔 산업기사에서 나오거든요. 기능사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본 바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보시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서 신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몇 회 언제 나왔답니다.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어쨌든 전기저항열은 Q는 0.24 I제곱 RT인데요. I는 전류값이고요. R은 저항값. T는 통전시간이에요. 시간을 얼마만큼 들었는가? 이거예요. 그럼 전기저항 용접, 다음에 전기저항 용접 또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 3대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전류값이겠죠? 전류값이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열이 발생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통전시간이에요. 통전시간이 길면 더 여기가 열이 많이 생길 거고요. 통전시간이 너무 짧으면 열이 많이 발생 안 하겠죠? 세 번째는 가압력이에요. 가압력. 얘가 말랑말랑해졌는데 탁 눌렀는데 너무 많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너무 살짝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붙겠죠. 그래서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는 전류값, 통전시간, 가압력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중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전류값, 2번 통전시간, 3번 가압력, 4번 전압값. 그러면 지금은 4번 전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시험장에 가면 이게 가물가물해요. 전류가였던가 전압이었던가 가물가물하겠죠. 이 식을 외워두면 좋겠죠. Q는 0.24 I제곱 RT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저항 용접은 전기저항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것을 전기저항 용접이라 합니다. 그러면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라는 것은 전기저항 용접이에요. 전기저항 용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다 이렇게 동판을 양쪽에다 세워요. 동판을. 이게 동판이 동으로 된 판이에요. 동판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 이 동판 내부에요. 냉각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주 과장되게 했지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 이렇게까지는 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해서 냉각수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흐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와이어를 집어 넣는 거예요. 와이어를 집어 넣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게 두 개가 만나야 이게 전기 저항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슬랙이 뭐예요? 슬랙. 똥이죠, 똥. 그렇죠? 처음에는 용융 슬래그, 여기 용융 슬래그. 녹았다는 얘기죠. 슬랙 같은 말이 용융 슬래그가 처음에 생기게 한 다음에요. 거기다가 연속적으로 와이어를 공급해주고 전기를 통전시키면 여기서 전기 저항열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전기 저항열에 의해서
와이어를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액체가 돼서 얘가 차곡차곡 물처럼 쌓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차곡차곡 찰랑찰랑 올라가겠죠? 이렇게 물처럼 와이어를 전기 저항열로 와이어를 녹여서 물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 이것을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랍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특징은 단층은 뭐야? 한 번만 용접한다는 거죠. 쭉 한 번에 용접하는 거,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쭉 용접하면 단층 용접이라고 해요. 단층 수직 용접이에요. 한 번 쭉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리는 단층 수직 용접이라고 하고요. 물을 넣어서 식히면 어떻게 될까요? 급냉하겠죠. 급냉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취성이 생겨요. 취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기계적 성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 나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계가 너무 비싸요. 설비비가 비싸요. 설비비가 비싸고요. 뭐 이 정도가 돼 있겠습니다. 또 굳이 또 특징을 말해보자면 서브머지드 용접이 더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더 빠를까요? 서브머지드 용접에 비해서 얘가 더 일렉트로 슬랭률이 더 빠르겠죠? 대형 할 때는요. 또 홈 가공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좀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요. 또 스패터 발생도 잘 안 생기고요. 용제 뭐예요? 피복제 이런 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좋습니다. 또 단점은 이거 후판은 두꺼운 판이요. 두꺼운 판은 좋지만 얇은 판은 어떻게 될까요? 얇은 판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후판 용접에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겠어요. 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일렉트로 슬랙 용접에서 모재 양측에 순행하기 위하여 되는 판은 무엇일까요? 1번 동판, 2번 철판, 3번 구리가 동이죠. 1번 동판, 2번 철판, 3번 알루미늄판, 4번 스테인리스판. 그럼 답이 뭐예요? 동판이겠죠?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아니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다음 중 일렉트로 슬랙 용접을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단층 수직 용접이다. 2번 기적 성질이 나쁘다. 3번 설비 비싸다. 4번 박판 용접에 적합하다. 그러면 땡탈락이죠. 후판 용접에 맞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렉트로 슬랙 용접 했는데요. 일렉트로 가스 용접이 있어요. 요건 뭘까요? 일렉트로 가스 용접은 일렉트로 슬랙 용접 다 똑같은데 여기다가 CO2 가스를 뿜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너무 자세하게 알려고 하시면은 갈 길이 멀거든요. 만약에 그걸 원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가까운 인근 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학문적으로 좀 더 배우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저도 많이 학생들한테 권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시험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시험은 시험답게 준비하고요. 학문은 학문답게 준비하고 용접은 용접답게 하고 또 용접 시험을 보죠. 뭐 기능사, 기능장 뭐 이렇게 보지만 또 입사할 때 입사 테스트 보거든요. 뭐 두산중공업은 두산중공업 그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현대중공업 봐야 되고요. 또 요새 수도권에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또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짓죠. 거기에 다 관이 들어가요. 배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지금 용접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일들 하고 계시죠. 거기 들어가려면 일단 패스를 따야 되거든요. 그럼 또 시험 봐야 되죠. 네.
시험은 또 시험답게 잘 보라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답게, 용접은 용접답게, 또 필기시험은 필기시험답게, 학문은 학문답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혼용하시는 게, 이게 잘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막 학문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럴 필요 없어요. 딱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깔끔하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거기서 안 나왔다 그러면 찍으세요. 어차피 4분의 1의 확률이 있으니까 찍으시는 게 더 빠릅니다. 막 그걸 바꾸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한 문제 때문에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오늘 배운 거 첫 번째 플라즈마 용접, 두 번째 일렉트로 슬랙 용접, 세 번째 일렉트로 가스 용접까지 배웠고요. 네 번째 테르민 용접 배워보겠습니다. 테르민 용접. 뭔 용접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많이 써요.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굴을 뚫어요. 굴을 뚫어서 여기다 철로를 이렇게 다리를 놓고요. 다리를 놓고 여기다가 철로를 깔려고 한다고 보세요. 철로를 깔아요. 이렇게 철로를 깔아요. 그러면은 여기 일단 이게 높은 데 있잖아요. 여기는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아니면 밑에다가 이렇게 발전기를 돌려서 하든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좀 복잡하죠. 이런 경우는 용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철로를 이렇게 철로를 까는데 만약에 용접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덜컹 하면서 기차가 전복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용접해야 되겠죠? 얘랑 용접을 해야 돼요. 근데 용접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요 밑에 다 이렇게 용접을 쭉쭉 이어나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일단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 일단 큰 문제점이 하나 전기도 안 들어오고 용접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 올라가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람이 엄청 불 거 아니에요. 전기가 서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발전기를 쓴다 하더라도 아주 이래저래 하여튼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한참 옛날 프랑스 사람인데요. 테르밋인가? 이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통 안에다가요 강괴를 놔요. 광괴가 뭘까요? 광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금으로 됐어요. 이거 뭐라 부르죠? 금괴라고 그러죠. 금괴. 강괴는 뭐예요? 강으로 만든 괴예요. 강괴를 넣고요. 여기다가 산화철가루. 그럼 산화철가루는 또 뭐예요? 절단 해보셨나요? 절단하면은 산소 절단을 하면은 철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이상한 버글버글 그런 거품 같은 게 생기죠. 그 거품이 산화철이에요. 산화된 거예요. 산소하고 만나서 반응해버린 철. 산화철인데 산화철가루에다가 알루미늄 분말을 섞어요.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서로 전자를 뺏기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3500도, 300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럼 철은 몇 도씨에서 녹죠? 1540도에서 녹죠? 그래서 얘가 녹아요. 강괴가.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거푸집을 짜요. 우리 아까 이렇게 철로가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거푸집을 쫙 짜요. 이렇게 거푸집을 짜서 얘가 강괴가 녹아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를 딱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용접이 되겠죠? 산화철가루하고 알루미늄 분말이 만나서 생기는 열을 둘이 화학적 반응을 테르밋 반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테르밋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열을 이용해서 관계를 녹여서 이렇게 철로 같은 거 용접할 때 쓰는 것을 테르밋 용접이라고 그래요. 그럼 테르밋 용접은 장점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 장점? 일단 전기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전기가 없어도 되고, 두 번째 뭐 있을까요? 이 거푸집만 잘 만들면은 용접 품질이 항상 일정해요. 거푸집에 만들기 나름이니까 한 번 만들고 두 번 울잖아요.
이번 했을 때 용접이 다르고 다음 할 때 용접이 다르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용접 품질이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용접 품질이 일정합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쉽잖아요.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거푸집만 짜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쉽고 안정적이고 전기가 필요 없고 또 이 선로 같은 거 연결할 때 많이 쓰고요. 또 전기가 없는 곳 이런 거 많잖아요. 산속 같은 데서 쓸 때 좋은 것이 테르민 용접이에요.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산화철 가루와 알루미늄 분말에 만났을 때 생기는 반응에 의한 반응열로 용접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GTAW, 2번 일렉트로가스 용접, 3번 플라즈마 용접, 4번 테르민 용접. 그럼 뭘까요? 답은 테르민 용접이겠죠? 네, 테르민 용접이에요. 벌써 4개 배웠네요. 지금 이렇게 하나 배우는 건 다 한 문제씩이에요. 테르민 용접 한 문제, 일렉트로 슬랙 용접 한 문제, GTAW 한 문제, GMAW 한 문제, 이렇게 다 한 문제씩 나와요. 이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테르민 용접은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산화철 가루, 알루미늄 분말 섞었다는 거랑 전기 필요 없다는 이 정도. 그러겠죠? 테르민 용접. 자, 5번째 배워야 할 트랙스 용접은 스터드 용접입니다. 스터드 용접. 스터드 용접이라고도 하고 스턴 용접이라고도 하고요. 스턴 용접이라고도 하요. 이게 뭘까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하이마트 또 홈플러스 이런 데 가시면은 주차장 가보시면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빔하고 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빔하고 빔을 연결한 걸 보시면은 동그랗게 돼 있는 경우 있죠? 뒤에 동그랗고 이거 뭐예요?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용접한 거. 용접이 아니죠. 이거 기계적으로 접합한 이거 리벳이라고 하죠. 리벳도 있지만은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볼트가 있고 여기 너트가 이렇게 딱 조립되어 있는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근데 뒤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보셨죠? 얘하고 붙이는데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가끔 보면 있거든요. 리벳도 아니고 볼트가 이렇게 나와서 너트로 조여놨는데 뒤에 보면 볼트가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2개를 붙였는데 여기 이렇게 볼트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게 나사예요. 이게 나사가 있는 환봉에다가 너트를 이렇게 조아서 한 게 아니고 보면은 이렇게 얘 같은 옆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H빔에다가 이게 H빔이라면 H빔에다가 이 볼트를 어떻게 용접했을까요?